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오늘 또 저희 회사로 이거를 좀 질의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잘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요. 일부 비과세를 포함하는데요. 신고 납부에 세금 신고 원천세 들어가서 신고합니다. 이렇게 생긴 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죠, 여러분. 얘는 뭐에 대한 거를 하는 거죠? 그 회사 자체에 뭐 근로소득, 뭐 사업소득, 뭐 퇴직소득, 이자소득 이런 걸 다 신고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원천징수 상황 신고서 작성 시 총 지급액, 그 소득 지급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크게 좀 볼까요? 여기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소득 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과세 미달이라는 거는 그 월급을 조금 받아서 뭐 중도 입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중도 퇴사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어때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금액이 세금이 안 나올 수 있죠. 그걸 과세 미달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안 나오더라도 그 소득 금액 빼지 마. 일부 비과세 포함은요. 여러분 요번에 이슈가 된 거죠. 일부 비과세 포함에 여기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식대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비과세 식대.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식대가 과세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일부 비과세 포함하는 항목에 식대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시 총 지급액, 즉 소득 지급액은 과세 미달 플러스 일부 비과세 포함된 그 식대 포함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발표됐어요? 2023년 2월 28일 날 발표됐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신고한 거에는 이 식대를 일부 비과세에 포함해서 여기에 같이 신고해줘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면 그리고 또 많이 헷갈리시는 게 여러분, 요 간이세액에는요 뭐예요, 여러분? 그 달에 지급된 소득 금액을 넣는 거고, 요 밑에 중도퇴사라고 써 있는 거는 뭐예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금액을 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A01 간이세액이라고 쓰여 있는 것에는요, 2023년 2월 28일 이후 신고한 금액부터 식대 비과세 포함해서 신고하는 거고요. 자, A01을 만약에 2월 28일 이전에 퇴사했다. 잠시만요. 예. 여기에 어떤 사람이 2월 28일 이전에 퇴사했다. 그렇다면은 식대를 포함해서 신고 안 했겠죠. 그런데 이분이 뭐 5월 8일 날 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부터 5월 8일까지의 그 연말정산을 여기다 넣을 때 신고를 5월 8일 날 했으니까 2월 28일 이후로 신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대를 모두 다 포함해서 하는데 1월분 그 비과세 식대까지 포함해서 신고하라는 겁니다. 즉 기준일이 2월 28일 이후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식대 포함해서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에는 2023년 1월분부터 식대 비과세 포함해서 신고합니다. 물론 2월 28일 이전에 이 퇴사를 하셔서 그때 이전에 신고했다면 할 수가 없겠죠. 그때 몰랐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다만 중도 퇴사자의 발생으로 2023년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연말정산을 계산하여 기재하는 경우는 1월분부터 식대표 포함하여 신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023년 1월분 신고한 것을 굳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수정신고하지는 마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고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2023년 2월 28일부터는 소득 지급에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해 신고하는 일부 비과세의 식대가 들어간다는 거. A01의 간이세에게는 그 달 발생한 급여를 넣는 거고, 여기 A02 중도퇴사 A02는 연말 정산 금액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식대 비과세 1월분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게 2월 28일 이후로 우리가 신고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2023년 1월분부터 식대 비과세 포함해서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예요. 자, 지급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지급 명세서는요, 1년에 한 번 신고를 하죠. 그리고 3월 10일 날 신고를 하죠. 그죠? 근데 그해 거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거 하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 우리 신고는 2024년 3월 10일까지 하겠죠. 요때는 2023년 2월 28일 이후죠. 2월 28일 날 이후로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대가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포함됩니다. 2023년 1월분 식대 포함하여 신고해라. 1월부터 12월분을 3월 10일까지 신고하고 2024년 3월 10일이겠죠. 2023년분을 올해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겠죠. 왜? 2023년 1월 식대 때문에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입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위에는 보시면 여기 과세 비과세 나누는 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과세 비과세 나누는 칸 없어요. 그냥 총 지급액에 더하여 넣는다. 그러면 지급 명세서는 어때요, 여러분? 과세 비과세 넣는 건 따로 있죠? 과세 비과세 따로 넣는다. 예를 들어서 과세 금액이 100이고 비과세가 10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식대예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할 때는 여기다 얼마를 넣어야 된다? 110을 넣는다라는 얘기예요. 110. 이게 과세 세액에다가 중도퇴사자 없는 경우 110을 넣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는요, 급여 100과 식대 10을 별도 표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는 110을 표기를 하는데, 지금 명세서에서는 급여와 비과세 수당을 별도로 표기하고, 비과세 수당은 식대는 18-40에 표기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첫 번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두 번째 지급 명세서, 세 번째는 간이지급 명세서입니다. 자, 간이지급 명세서는요, 여러분, 아예 비과세 자체를 넣는 칸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과세 소득만 신고해 라는 거니까요. 대신에 얘는 이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과세만 신고를 하고요, 반기별로 신고합니다.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그리고 이거 잘못 썼네요. 맞네요. 간이지급 명세서를 이제는 2024년 1월분부터는 매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부터예요. 그러면 또 물어보시죠. 12월 거부터 합니까? 아닙니다. 2024년 1월분 2월에 신고할 때 하는 거예요.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반기 신고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반기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소득 지급액 2023년 1월부터 6월분 식대 비과세를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이해되시죠?
반기 신고는 2023년 1월부터 6월분을 할 때는요. 식대를 1월분부터 포함해서 신고를 해요. 왜? 2023년 2월 28일 이후에 신고하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연말정산 반기 신고라는 거는 2022년 연말정산도 요때 신고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아니 나는 분명히 3월 10일 날 뭐 제출했는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뭘 제출하신 거예요? 지급명세서 제출하신 거예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 안 했다라는 기준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안 했다면 연말정산분도 신고해야 되겠죠. 요때 거는 식대 비과세 포함합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식대 포함하지 않고요. 그때 계산했던 그 금액 그대로 연말정산 때 계산했던 금액 그대로 넣습니다.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반기 신고 이전에 연말정산 환급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내고 지급명세서도 내신 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1, 2월분은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3월에서 6월분만 반기 신고 때 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이미 연말정산분도 3월 10일까지 반기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환급 신청을 해서 이 연말정산과 1, 2월분을 소득 신고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1, 2월분을 신고한 경우에는 3월부터 6월분만 신고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제가 너무 이걸 헷갈려 하셔서 제가 여러분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는 소득 지급에 과세 미달과 일부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비과세인 식대가 총 지급액에 들어가는 거고요. 대신에 2023년 2월 28일부터 식대가 일부 비과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 거에 대해서는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어도 맞고 이거를 별도로 수정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월분에 대해서 2월 28일 이후인 3월 10일 안에 신고를 했다면 그때는 일부 비과세인 식대도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A01은 간이세액. 요거는 그달 급여에 관련된 모든 금액을 넣는 거다. 그달 급여에 관련된 거를 넣는 거고 중도퇴사는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넣는 건데 2023년 1월부터 5월에 퇴사하신 분이 있다면 2월 28일 이후에 우리가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에는 2023년 1월분부터 식대 비과세 포함해서 신고해라 라는 거고요. 자, 지금 명세서는 이 원천징수 영수증이 여러 모든 그 회사의 모든 사람에 대한 소득을 신고를 하는 거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각 개인에 대한 1년치 소득을 신고를 하는 거고 여기에는 당연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동일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비과세를 포함해서 신고해야 되고요. 식대 말하는 거예요. 2024년 1월분 식대 포함하여 신고하고 1월부터 12월분은 3월 10일까지 2023년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분을 2024년 3월 10일까지 신고한다. 올해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왜 그럴까요? 2023년 1월 식대 때문에 이게 수정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고요. 요 위에는 과세, 요 밑에는 비과세 18-40 요 부분에 식대 표기하고요. 여기 보시면 비과세 식사대 월 2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기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이 지급 명세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제출하는 거고요. 요거는 비과세 아예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습니다. 과세만 신고하시고요. 반기별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신고하고요. 2024년부터는 1월부터는 매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급여와 인정상여만 있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 자체를 기재하는 난이 없습니다. 과세 소득만 해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반기 신고할 때는 요번에 7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7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되잖아요. 1월부터 6월 2023년입니다. 1월부터 6월분에 대해서는 식대 비과세 식대 20만원까지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다 합산해서 포함해서 신고하고요. 왜? 2월 28일 이후에 신고하는 거니까. 2022년 연말정산은 그때는 비과세 식대 포함하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2022년 연말정산은 예전에 했던 그 금액대로 그대로 비과세 식대 포함하지 않고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하시던 분은 보니까 이분은 올해 2023년 3월 10일에 연말정산 1, 2월 분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1, 2월 분을 신고하시는 분들은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1, 2월 분과 연말정산을 포함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환급 신청이 아니라 상계 처리했기 때문에 2023년 3월 10일 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우리는 2023년 1월 달에 제출했는데요. 요건 언제 거예요? 2022년 7월부터 12월분 제출한 겁니다. 그때 만약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2023년 3월 달에 신고를 했다면 이때는 연말정산과 1, 2월분을 이미 신고한 거기 때문에 3월부터 6월분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고요. 이해가 되신다면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그죠? 제가 여러분 시간 내서 이렇게 정리하고 저도 제가 알아보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달아주시고요. 가입도 해주시면은 좀 더 상세한 내용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한